주무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 일단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재밌게는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성물이 태국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바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의 상에 있는 이 상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하나가 어디서 발견이 될 텐데, 예, 정말 우리 이 나라도 이런 역사 연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는 세계 선물이 있죠. 우리나라 정확하게. 근데 희한하게 전 세계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아는데, 이래 쭉 이래 가다 보면 3호로 모여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1로 모여. 그리고 마지막에 빛으로 이제 모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 지, 인, 그래서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네. 거울. 혹시 기억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천부삼경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도장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예요. 동그라미는 하늘을 뜻하고, 네모는 땅을 뜻하고, 세모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 문양이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냐면,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우리나라의 성물 천지인이라고 하는 천부삼경이라고 하는 도장들이 다 새겨져. 모든 화면에 다 새겨져. 그리고 우리 선조분들이 이 세 가지 천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기억해라고 만든 놀이가 오징어 달고지입니다. 오징어 달고지. 오징어 달고지가 이 천지인을 합쳐놓은 거야. 이해 못하셨어요? 오징어 달고지 보면 오징어 있죠? 그 다음에 세모 있죠? 마지막에 네모 있어요. 이게 저희 세종대왕께서 문자를 만들 때도 이 세 가지가 꼭 풀었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오래 이 의미를 간직해라고 우리나라 문자의 소리에 새겨놓은 게 바로 천지인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하늘에 하느님이, 제가 좀 편안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 땅을 이래 보니까 너무 미개하게 살고 있는 민족이 있어.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여기에 가서 너무 선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미개하니까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 이롭게 번성하게 해라 라고 내려온 분이 환웅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인을 하느님이라고 봅니다. 환웅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원시적인 형태를 문명화시키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좀 선하고 그래도 착한 노력하는 고매 부족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당군신화에 나오면 관웅께서 내려오셨는데, 곰, 호랑이, 동굴 속에서 45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이렇게 먹고 거기에서 통과하시는 분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의 영화처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에 있는 호수에서 민족들이 쭉 내려오다가 개마고원이나 한반도 지역에 정말 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예. 지금 홍산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4대 문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하고 딱 결합을 시켜보면 그 시대에 원시 형태의 부족국가, 곰을 숭배하던 숭배하던 그 민족하고 결혼을 갖다가 하면서 번성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솔직히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를 갈취 안 하고 지배 안 하고 이렇게 살던 민족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반도 쪽에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원래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제국 문명을 형성했었다고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 내용들 고대 이제 유적들을 막 발췌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천지산, 동그라미, 세모, 해고 이런 것들이 막 땅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막 이래 보니까 자기 황하 문명이나 약지강 문명보다 큰 문명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보이니까 야 이거는 우리 역사다 하면서 팠는데 이제 자꾸 물건들 출토하다 보니까 자꾸 뭐 세모하고 네모하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일 해서 월화수목 같은 오행 사상,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대로 새겨져 있거든 이 사상. 이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이상한데, 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복속국이라고 막 자꾸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만들었는데 땅속에서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크다고 자꾸 이미지를 주니까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다시 묻었어요. 근데 거기 좀 양심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아무래도 동이족에 있는 나라 문명에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다 하면서 표현을 갖다 하면서 이제 세상에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단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단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한 4,400년 정도에 가져온 역사에 100년 흥하고 100년 망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연대기를 이렇게 보면 100년은 전 세계 중심이 될 정도로 엄청 강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약간 느끼시겠지만은 내란 때문에 항상 우리끼리 싸웠거든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약해지고, 그리고 강한 나라들의 지배받고, 이렇게 계속 흥망성쇠를 갖다가 해왔던 나라죠. 조금 안타까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엄청난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도 신화, 그리고 인류의 우리나라 사상이 최고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말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 민족은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왕 당군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1000년을 제국주의였거든요. 나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야지 커지는 시대였어요. 근데 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민족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을 넘나들어요. 그리고 195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특별한 에너지나 특별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50년 만에 거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선진 국가에 다들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 여행 다니시면서 나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단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도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우리나라도 정말 태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태국보다 전체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오래된 차량들 이런 거 보면 태국도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정말 위대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태국 분들입니다. 태국 분들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비온 상태에서 그 나라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에너지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도착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보니까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나겠죠. 근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
이 지혜라고 표현하죠. 지식이 확장이 되면서 의식이 확장이 돼요. 이게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 특히 한국에서 막 이래 있다가 외국 나가보면 우리 이 집에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소중하다고 이제 태국 여행을 하시죠. 그리고 태국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한국 딱 도착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시선들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져. 그게 여행의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그 시간을 딱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스님들 중에서도 거의 엄청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령하신 교황님 수준까지 올라가면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표현해요. 태국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간 스님들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국 분들은 영원히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생애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에 계속 태어나다가 정말 위대한 성직자가 되고 나면 그 시간을 딱 멈추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걸 못 가는 거야. 네. 근데 제가 태국에서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태국 분들이 어릴 때부터 스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태국에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 둘이 태어났을 때 큰애가 엄청 머리카락이 많게 태어나서, 제가 캄보디아 쪽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집사람이 애를 안고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왜? 머리카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눈썹도 없어. 눈썹도 진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 처음 안 거죠. 태국은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이 되면 스님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스님이 칼을 가지고 털을 다 깎아요. 눈썹까지.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얀 뚝시를 메어줘요. 부처님의 영혼하고 함께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태국에서 태어나면 이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90% 정도가 전통적으로 대대로 이래 불교를 믿고요. 10% 정도에서 약 한 3-4% 정도는 이슬람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다 있어요. 종교는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억압하지 절대 않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대대로 어른들이 이 불교의 철학을 믿다 보니까 불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서 그렇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태국의 역사에 제일 처음은 부처님하고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재밌게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보다 사원이 더 많아요.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스님한테 공부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하늘에 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는 좀 믿는 편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그냥 한 생에 이렇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생에만 살고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아무리 제가 너무너무 생각을 해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최근에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발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0년 정도 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 받아가지고 100년 정도 이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의학 수준이나 사회복지 시설도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살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거의 한 80세 이상이 이제 되죠. 태국은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보다 6년 정도 떨어집니다. 70대 후반에.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이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늘을 이렇게 쭉 보면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 99.99999%는 100년 전에 보이는 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거의 시간상으로 100년 정도 제가 이제 살아간다면 100년 동안 보는 별들이 아니에요. 수억 년에 있는 별들이 지금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하늘을 봤을 때 수억 년 전의 별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과연 달랑 100년 살아갈까요? 예, 그렇게 좀 상상적으로 의미를 두게 되면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무한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수녀님처럼 성스러운 길을 막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빛하고 탁 연결이 돼서 빛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100년 살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수억 년 전의 빛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 살면서 조금씩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스님, 성직자가 돼서 그 빛하고 같이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태국의 사상이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하고 철학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태국 같은 경우도 사람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다 보면 점점 제가 선해지고 내가 선해지면서 언젠가는 성직자가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태국 일반 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 요양원. 난 정말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싫어요. 근데 태국은 요양원이 없어요. 아예 없어. 왜냐면 태국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세 중반 이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하면서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치료받으려고 그러죠. 태국 분들은 안 그럽니다. 치료를 안 해요. 그리고 조금씩 곡기를 끊어요. 식사량을 줄입니다. 네, 식사량을 줄여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국 같은 것만 먹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하면서 가거든요. 호흡을 되게 거칠게 하면서 가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왜냐면 태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철학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괴롭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힘들게 치료하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잘 준비하면 그 다음 생에 무조건 태어난다는 걸 갖다 확신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삶의 마무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호흡을 거의 이제 주무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가세요. 한 6개월 과정을 식사를 줄이면서 이제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 태국 분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호흡을 굉장히 고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병원 치료 막 좋은 데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태국 장례식을 하게 되면 태국 장례식은 축제예요. 우리나라는 울고 슬퍼야 되는데 태국 장례식은 축제를 합니다. 즐거워요. 다 즐거워요. 그리고 태국 장례식 할 때 태국 같은 경우는 3등분으로 이렇게 유골을 갖다 나누면 다 화장을 합니다. 한 등분은 이제 처음 온 제일 처음 시작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해서 그 어머님 장모님 다 물이죠. 물에 강이라든지 이런 곳에 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등분은 사원에다가 모셔놔. 그리고 한 등분은 집에다가 모셔놔. 태국에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조그마한 사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쭉 보다 보면 거기다가 모셔놔. 이게 땅이 있으면 사당, 땅이 없으면 방 안에다가 모셔놓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불교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 쪽으로 이렇게 좀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축제를 갖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축제를 하는데 관뚜껑을 갖다가 한 3분의 1 정도 열어두세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꽃을 국화 같은 걸 갖다가 그 돌아가신 분 얼굴에다가 이렇게 두는데 제가 장례식을 많이 참석을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없어요. 주무신다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이제 알아봤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 돌아가실 때 연명을 하질 않고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태국의 하나의 어떤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아파서 계속 치료하는 것보다는 빨리 호흡 이렇게 한번 끊고 다시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확신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노년기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는 조금 이래 한국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국에 조금 알고 배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역사 이야기를 해드렸고 태국은 시간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는 민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뿐만이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다음 시간 나실 때 한 일주일 코스예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여행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3개국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다 갔다 오셨는데 혹시 라오스 가보신 분? 갔다 오셨어? 라오스? 다른 수녀님하고 왜 자꾸 수녀님을 갖다 바꾸셔? 어디가 있어야지? 농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세 군데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느냐? 태국보다 라오스가 좋아요. 왜? 태국도 점점 복잡해져 가거든. 이 태국에 조금 안타까운 게 바콕 근교로 2천만 명이 모여있어요. 근데 제2의 국가라고 하는 치앙마이가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치앙마이가 70만 명밖에 없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방콕에 살다 보니까 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리고 집사람의 잔소리가 예전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기운이 떨어지고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한 11살 나거든요. 네, 11살 나는데 집사람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고 저는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차이가 나. 이제 못 이기겠어. 막 저한테 사대질도 하고 그래요. 왜 시기를 안 하냐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버리고 여기에서 가족 지킨다고 태국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서운해져.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저는 라오스로 갑니다. 왜? 태국 분들도 순수한데 도심지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빡빡하게 변해요. 어쩔 수가 없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라오스를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태국보다 더 느리거든요. 태국보다 더 느린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발전을 하고 문명화되는데 라오스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라오스를 다닌 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하고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라오스 분들 보고 수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라오스가 지하 자원이 제일 많아. 그런데 개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공장 시설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 산업 시설이 없어. 근데 거기에 무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가 있습니다. 황금 도시. 거기 정중앙에 마냐틀이라고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문양으로 딱 새겨놨어요. 저는 이곳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게 되면 그 행성 이름이 뭐더라? 아, 판도라. 판도라 이제 행성에 도착하잖아요. 지구인들이. 아바타 영화 혹시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구인들이 그 아바타 행성에 특별한 광석이 있어요. 그게 지구한테 엄청 필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채취하면서 전쟁하는 영화가 아바타거든요. 근데 그 아바타 행성 정중앙에 그 순수한 나비족들이 매달 뭘 하냐면 그 생명의 나무에서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나무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 아바타 행성에 막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 못된, 저도 지구인이지만 그때 그 못된 지구인들이, 좋은 지구인들도 있는데 군인들이 그거 다 파괴해버려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가 아바타 행성, 판도라 행성 같은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바타를 만든 소설 작가가 인도를 통해서 태국 와서 라오스로 이렇게 쭉 돌아서 캄보디아 쪽으로 여행했던 여행의 느낌을 가지고 만든 그 소설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라오스 여행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여행하시면서 태국 쪽으로 여행을 하면서의 여행보다는 감동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자분들 많이 모셨을 때 라오스 특히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비슷한 여행입니다. 지금 자연 쪽에 하는데 근데 라오스는 조금 규모가 커요. 네. 그랬을 때 여행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눈물 나게 아름다운 여행. 그만 감동이 있으신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라오스 여행하고 나서 무슨 이런 여행을 했냐고 그래요. 왜? 음식이 별로야. 잘 사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들이 음식에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라오스가 너무 문화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열악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그렇게 맛나고 화려하고 다양성은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자연식으로 돼 있어 갖고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순수한 분들. 왜냐면 라오스가 우리나라보다 3배 크거든요. 3배가 커요. 근데 인구는 700만 명밖에 안 살아.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3배가 큰 나라인데 700만 명밖에 안 살아. 근데 300만 명은 다 산 꼭대기에 살아요. 라오스 평지에 사시는 분은 400만 명밖에 안 돼. 큰 나라예요. 네. 그리고 라오스에서 평지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화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정말 좀 성스러운 도시, 유네스코에 지정이 돼서 이곳은 개발을 못해요, 이 도시 자체가. 그리고 방비행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산과 물들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비엔티엔이라고 하는 소박한 수도 도시지만은 그래도 라오스 분들이 미래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수도 도시 비엔티엔. 네, 이렇게 세 군데 여행을 한 3박 5일 정도? 아니 좀 한 3박 5일 정도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예전에 한 7시간, 10시간 이렇게 각 지역을 이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 못된 놈들이, 자꾸 이런 표현 안 되죠. 이 라오스의 지하 자원이 엄청나니까 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 그러니까 라오스가 지금 고속철도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 생겼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제일 처음 생겼어. 그래서 7시간, 8시간 이동하는 거리를 지금은 2시간입니다. 3박 5일 동안 여행을 딱 하시기에는 좋은 나라가 라오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세 정도까지는 사시니까 태국 북부, 태국 남부, 그리고 캄보디아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적어도 한 5번 정도 와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해 드린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 다니시면서, 그리고 당분간은 또 여기 오시면 안 돼. 다른 지역들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여행을 하셔서 완전 새로운 문화들 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 마무리 하실 때 잔잔하게 이곳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이드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해서 다음에 오실 기회가 또 있으실 때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태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좋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여행을 또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너무 즐겁잖아요. 한국 도착하면 우울증 생겨요. 잔상이 자꾸 남아. 그럼 너무 행복하다 보면 그 반대께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울증 생겨. 그때 우울증을 바로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다음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딱 잡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태국, 그리고 이 태국 뒤에 있는 나라들 잊지 마시고 또 계속 끊임없이 여행을 준비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행복한 에너지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한번 거창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일 잘 들어주고 계세요. 웬만한 분은 이런 이야기 듣다가 저 가이드가 무슨 저런 이야기 하지 이러면서 다 주무시거든요. 근데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 네,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더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